맞아 도내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포스코 협력 하청업체 노조원들은 하청업체 경영진이 산업재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 결과 이달 제조업과 비제조업 할 것 없이 경기 전망치가 기준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포항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갖고 노동 3권 보장과 최저임금 10,000원 실현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한국노총 경북본부와 함께 7곡에서 기념식을 갖고 모범 근로자들을 표창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는 포항에서 128주년 노동절 기념식을 갖고 노동 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고 기업 이익이 공평하게 나눠지는 사회 건설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사회 양극화의 근본 원인인 원청과 하청 간의 임금 격차와 다단계 외주 하청을 통한 임금 수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코 사내하청은 산재위험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돼 있고 포스코 정직원의 임금의 50%밖에 받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노동자들은 기념식에 이어 포항시까지 3.3km를 행진하며 최저임금 10,000원 실현과 비정규직 철폐,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128년 전에 외쳤던 그 외침들을 가슴 깊게 새기면서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도 7곡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한국노총 경북본부가 주관한 기념식에서 경상북도는 모범적인 노사 문화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공이 큰 근로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 등 82명을 표창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축사를 통해 노사 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조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쪽은 야외에서 깃발을 들고 다른 쪽은 실내에서 표창을 주고 같은 기념일인데 기념식 풍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지역의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동 실태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포스코 협력 하청업체 노조원들은 하청업체 경영진이 산업재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노조 활동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미풍 기자입니다. 포스코의 협력 하청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스코에서 여러 차례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알려지지 않은 크고 작은 산재 사고들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부분이 손가락이 잘리고 부러지고 허리가 다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현장에는 아직까지 산재 은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을 위해 협력 하청업체 직원 일부가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이들과 경영진 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간부와 노조원 사이의 고소 고발은 물론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판결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고자 복직 즉각 이행하고 등성 노조원 형사고발 건 취하라. 그리고 협상 테이블로 당장 나와라. 더구나 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직 전환 소송의 3심 확정 판결을 앞두고 갈등은 더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삼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원들이 계속 징계라든지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광양에 있는 동지들까지 와서 포스코와 협력업체 측은 산재 은폐나 노동 탄압 논란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력 하청업체의 노조 문제도 적법하게 처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절이 만들어진 지 128년이 지나고 정부 역시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의 노동권 보장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를 조사한 결과 5월 제조업 업황 전망치는 67로 지난달보다 9포인트 하락했고 5월 비제조업 전망치도 66으로 4월보다 6포인트 하락하는 등 기준선 100을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인건비 증가와 내수 부진이 실적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어떤 후보에게 우리 동네 발전을 이끌 기회를 줘야 할까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출마자를 꼼꼼히 검증하기 위해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기획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포항 지역 도의원 선거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후보 간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경북 도의원 7선거구 대진표를 들여다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도의원 포항 제7선거구는 오천, 장기, 구룡포, 호미곶 지역으로 인구 7만 명이 넘는 거대 선거구입니다. 짧은 머리에 다부진 체격, 해병대 부사관 출신의 민주당 이재도 후보는 향토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확실하고요, 정확하시고 또 사고가 긍정적이시고요, 분명하신 분이죠. 해병대 출신의 여당 후보답게 선거 공약도 공격적입니다. 오천의 고등학교를 추가로 설립해 지역 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형산강 이난 지역의 대형 병원 유치, 대형 다목적 주민복지센터 건립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북한도 변하고 전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도 이제껏 몇십 년 동안의 정서를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하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변해야 된다. 이에 맞서는 한국당 이정호 후보는 포항시 의원 3선에 이어서 이 지역에서 경북도의원 재선에 성공한 오천의 터줏대감입니다. 물론 인물도 좋지만 심상도 좋고 착하고 참 많이 배우고 똑똑하잖아. 이 후보는 도의원 재임 기간 중 오호지 둘레길 조성과 해병대 사격장 이전 등을 이뤄냈다며 해병대 사격장 이전지의 주민 공원 조성, 오천 항사댐과 5호사를 연계한 복합 관광지 개발 등을 공약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만약에 3선이 된다면 장단에 들어가서 내고장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두 후보는 함께 파이팅을 외치며 페어플레이를 결의하고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서로 파이팅, 멋지게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할게. 네, 알겠습니다. 여야 후보가 맞붙은 경북도의원 7선거구. 남북관계 개선을 등에 업은 여당 후보가 바람몰이에 성공할지 아니면 경륜과 안정감을 내세운 야당 후보가 3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독도새우로 잘 알려진 어린 도화새우 12만 마리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해 오늘 울릉해역에 방류했습니다. 도화새우는 수심 150에서 300m에서 최대 25cm 정도까지 자라는데 몸길이 20cm 이상의 암컷은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또 도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겨울 울릉도와 독도해역에서 알을 벤 암컷을 잡아 실내 수조에서 부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 계획에 따라 경북에는 400억 원이 배정돼 4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100곳을 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년과 달리 70곳은 시도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470억 원을 투입해 강북 신항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파제 245m와 방파 호환 401m, 무량장 210m로 내진 설계가 적용되고 부족한 배후 부지 3만 제곱미터를 새로 조성해 현재 강구항의 어항 기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 1970년 이종 어항으로 지정된 강구항은 시설물이 노후된 데다 항 내 퇴적물이 쌓이고 무량장과 배후 시설이 좁아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객 수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타워가 위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 대만 단체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하순부터 한 달간 경주 엑스포공원을 방문한 대만 관람객은 1,3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주엑스포 측은 대만 관광객들은 역사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관람객 4,5천여 명보다 많은 만여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복영사 국립공원에서도 음주 행위가 금지됩니다.
산행안전과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공원법에 음주행위 금지 장소 시설이 지정되면서 포항시는 보경사 군립공원 내 상생폭포와 관음폭포, 연산폭포, 삼지봉, 문수봉 이런 6곳을 음주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오는 9월 13일까지 계도하고 이후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낮 기온이 17에서 24도로 따뜻했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는 밤 늦게부터 때 아닌 더위를 식혀줄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오면서 건조함은 해소가 되겠고 공기의 질 또한 깨끗해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는 지역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12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15도에서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 낮이 되면 울릉도와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도 흐리고 빗방울이 떨어지겠는데요.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맑은 하늘에 따스한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에 다시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전국 최초로 도서 지역인 울릉도에서 지진 등 119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육지에서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울릉도로 가져가 지진 체험과 승강기, 지하철 탈출 체험, 연기 미로 탈출 등 각종 재난사고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심폐소생술도 배웠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인 동해안 별신굿의 김용택 보유자가 지병으로 지난달 29일 별세했습니다. 고 김용택 보유자는 포항에서 태어나 8살 때인 1954년부터 아버지와 삼촌인 김석출 보유자에게서 악기와 노래, 춤 등을 사사받아 동해안 별신굿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지난 2006년 동해안 별신굿 보유자로 인정됐습니다. 빈소는 포항 세명기독병원이고 발인은 내일입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와 코레일 신경주역이 어제 신경주역사에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두 기관은 대규모 회의와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철도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회의 참가자들에게 신경주역 고객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5월 한 달 동안 동전 제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범국민 동전교환 운동을 펴니다. 동전교환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와 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우체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교환하고 남은 동전은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모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막을 내린 제2회 선덕여왕배 전국 여자야구대회에서 경주 마이트팀이 하위 리그인 퓨처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주 마이트팀은 대전 미르팀과의 결승전에서 초반에 9실점하며 패색이 짙었지만 12대 9로 역전승을 거둬 지난 2016년 창단 이래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상위 리그인 챔프리그는 서울 리얼 디아몬드 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33개 팀 6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승부를 펼쳤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10일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 근로자 7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원은 오는 2019년까지 건축과 소방, 전기와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으로 화재 위험성이 높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해 화재 위험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계약은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급여는 경력직은 350만 원 내외, 조사 행정 보조 요원은 220만 원 정도입니다. 네, 이상으로 5월 1일 화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